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들을 슬라이드로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굳건한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한 영화 상영회 이야기인데요.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틱 한국어판에 실린 기사, 김윤진 영화 평론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아주 흥미롭고 또 논쟁적인 문화 현상의 한 가운데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포르노 하면 바로 범죄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가진 나라에서 더럽상영회라니. 이게 대체 뭘까요? 이 상영회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이 더럽상영회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민감하고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그 맥락을 알아야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되거든요. 기사를 딱 펼치면 바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포르노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와, 이 한 문장만 봐도 느껴지죠? 이게 그냥 평범한 영화제가 아니라는 걸요. 단순히 영화 몇 편 상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어쩌면 법적인 리스크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포르노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불법 촬영물, 흔히 말하는 N번방 같은 성착취 범죄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노는 그냥 범죄랑 거의 같은 말이 되어버렸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바로 이게 더럽상영회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꽉 막힌 거의 억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두 명의 기획자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현실에 맞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을까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더럽상영회를 이끈 핵심 인물들이죠. 한쪽은 원모어 핑크의 전수영 감독, 한국에서 성과 영화에 대한 제대로 된 대화의 장을 열고 싶어 했고요. 다른 한쪽은 포르노 영화제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PFFA의 프로듀서인 김혜수 기획자입니다.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포르노그래피를 속해온 분이죠. 이 두 사람이 딱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이 들고 나온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포스트 포르노그래피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 그냥 새로운 장르 이름 같은 게 아니고요. 일종의 선언 같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그런 포르노가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딱 잘라서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포르노는 나쁘다, 좋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균열을 내는 완전히 새로운 대화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포스트 포르노그래피가 대체 뭐길래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걸까요? 기존의 포르노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자,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주류 포르노그래피는 뭐랄까, 소비를 위한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미의 기준, 정해진 행동, 굉장히 획일적이죠? 근데 포스트 포르노그래피는 그게 아니라 대화를 위한 서사, 즉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요. 다양한 몸, 다양한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제작 환경입니다. 착취적인 구조가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와 윤리적인 노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결국 이 모든 활동이 향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을 회복하는 것. 포르노그래피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쉽게 무시되었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잃어버렸던 주체성과 윤리를 되찾기 위한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포스트 포르노그래피라는 개념 사실 유럽에서 시작됐거든요. 이걸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그냥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맞게 아주 섬세하게 번역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문화적 번역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제 포스터 문구예요. Sex is disgusting because I'm disgusting. 한국어로 하면 섹스는 더러워, 내가 더러우니까 라는 뜻이죠.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문구였는지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내면화하게 된 자기 혐오를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는 말이 돼요. 섹스가 더러운 게 아니라 내가 더럽다고 느끼게 만드는 이 사회가 문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적으로 훨씬 개방적인 네덜란드에서는요? 이 문장이 그닥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섹스는 해방적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 같은 다른 문구가 더 논쟁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문화적 맥락이 메시지의 힘을 완전히 좌우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선택이었죠. 사실 이 프로젝트를 이끈 전수영 감독조차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좀 회의적이었대요. 이런 좀 거칠고 투박한 DIY 영화들이 인터넷에 널린 포르노랑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지? 하는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를린에서 열린 한 영화제에 참석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관객들과 함께 스크린으로 개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접하는 경험이 정말 강력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이 운동의 힘은 블록버스터급 예산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솔직하고 다양한 목소리, 그 선언 같은 영화들에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더럽상용회가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영된 영화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영화들을 매개로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가 오가면서 만들어진 바로 그 연결에 있었습니다. 특히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정말 뜨거웠다고 해요.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오간 게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들이 부딪히는 순간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한 불법 촬영 피해자분이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포르노그래피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가요? 또 전직 에로 배우였던 분은 이렇게 물었죠. 기존의 성인업계도 못한 일을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들이 오가면서 이 상영회는 그냥 영화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담론의 장이 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전수영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이 나의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거죠. 어딘가에서 혼자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던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결되는 그 경험. 어쩌면 이 상영회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열렸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 프로젝트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자 가장 큰 성과였던 셈이죠. 자, 이렇게 더럽 상영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예술의 역할 중 하나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기존의 생각에 도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불편함과 그로 인해 시작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사이에서 과연 어디쯤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정답 없는 이 질문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상영회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